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내려간 건 좋은데, 일부에서는 이제 경기 우려, 이런 것들도 좀 발목을 잡죠. 그래서 확실한 대형주에 베팅하자, 나머지는 불안하다, 이런 정서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수, 후반에 좀 줄이긴 했지만, 장중에 대규모 선물 매수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수급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제 비읍자 들어가는 종목들, 오전에는 반도체, 방산, 뷰티 이런 것들이 강했고, 오후 들어서는 바이오, 배터리, 배, 그러니까 뭐 조선주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냥 라인 붙여봤어요.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재료들을 보면 우선 소매 판매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진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다.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 거는 좀 불안한 거야.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이제 두 가지 다 반영해야 되니까 좋은 쪽은 대형주가, 나쁜 쪽은 중소형주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은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또 이제 미국에서 오늘 반도체주 되게 강했잖아요.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목표 주가 200달러, 1600달러, 160달러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쨌든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 증시에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목, 가장 비싼 종목이 반도체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도 반도체주 강해야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초반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JP모건이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는데 한국, 대만, 일본 이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 외에도 애플이 그러니까 AI폰 출시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공급 업체에 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 밀리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내려간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많긴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환경이 좀 이어진다라면 향후에 이제 하락 종목수 줄고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82,000원 넘기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도 초반에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61선 넘어서 82,000원 장중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연고점 돌파까지 시도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냈고, 반도체 모멘텀 때문에 여기 이제 방산, 그러니까 반도체, 방산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가 오늘 또 고점 돌파하는, 종가 기준으로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뷰티.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윗골이 달린 거 반도체, 다음에 종가가 거의 고가 비슷하게 마감이 된 건 방산, 그리고 뷰티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BBB 중에서 이제 오늘 초반에 강했던 세 종목은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반도체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는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근접하면서 그 목표 주가 상향한 게 25만 원 되고 이런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25만 원 그리고 코스피 2,800을 좀 의식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이제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바이오도 좀 살아났죠.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이제 비읍자 들어가는 것 중에 배터리와 바이오가 좀 살아나고, 여기에 이제 배 만드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하이닉스하고 시소 관계를 제약하고 바이오가 만들어내는 게 좀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시소가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업종이 이제 계속 시소가 되는지는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매수하고 코스닥도 매수하고, 선물은 한 14,000계약, 장중에 19,000계약 정도 들어와서 역대 선물 매수 5위권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선물 매수를 확 풀었는데, 저건 어떤 의미냐면 2,800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부근에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갖는 그런 투자자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2800 부근에서 숨고르기 매물출의 가능성은 좀 염두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다시 매수했잖아요.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수한 종목은 코스피 2727, 그러니까 2700억 매수했는데 2400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LG전자가 순매수 2위로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매수에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샀던 종목군들 뭐 그대로 산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특징적으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그룹주의 계열사 중에서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을 산 게 좀 특징적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선물 매수해서 금융투자 매수 잡히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는 거라, 뭐 이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자동차 매수 들어왔고, 조선주가 고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이렇게 이제 조선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 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약과 2차 전지, 그리고 뭐 그 아래 보면 이제 반도체 쪽도 매수가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좀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매도 쪽에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골라 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반도체에 집중을 했어요. 뭐 HPSP나 STI나 심텍 하여튼 등등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단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샀구나, 이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휴장입니다. 미국은 휴장인데,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큰 변수가 확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 변수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돼서 뭐 약간 이제 좀 프랑스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요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8만 원 돌파했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8만 전자는 물론이고 이번 사이클에 연고점 돌파를 하느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2800 중반 정도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로는 2800 한 방에 넘기고 안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수급 구조로 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보면.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지지하면서 버텨지고 한 번 더 푸시해주는 형태가 되고, 수급이 고정이 되면 2800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뭐 이제 심지어는 뭐 연내 3000 막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는 투자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던 뭐 우리 주식 지금 뻔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못 사,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으로서는 단지 시장의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줄 거냐, 이거를 기준 잡는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지수 하락 쪽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쪽,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선물 매수가 되게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매수할 여력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치고받고 하는 정도의 단기 매물출의 가능성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대형주는 그렇지만 중성주 쪽으로 조금 분산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구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그 배터리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후장에서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냥 이게 키 맞추기 반등 사이클을 또 보여줄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하루에 잠깐 뭐 우연히 올라온 건지, 이게 되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밸류업 이런 부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숨고르게 하는 타이밍이 올 텐데, 이때 시장에 큰 조정을 보이느냐, 아니면 그냥 숨고르게 하다 바로 또 올라가느냐, 이거는 그때 이제 쉴 틈을 주지 않고 다른 종목군들이 또 며칠 또 채워주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와 바이오 같이 이제 조금 눌려있던 제약 이런 종목들 같이 좀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살아나 주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이게 사실 저도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시스코의 움직임하고 과거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움직임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엔비디아가 조만간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차트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없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엔비디아는 그냥 그 달나라 주가로 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저 차트는 이제는 없어지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꺾여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꺾이는 거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차트만 믿고서 한 지난달쯤에 이제 매도했다 이래 버리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도주는 쉽게 버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시도 뭐 저런 공식은 좀 적용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 잘 보면 코스피가 강한 건 또 대형주들이 강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숫자가 유력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재료가 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실적은 좋은데 못 간 종목군들은 순차적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슈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필이 될 거니까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겠고, 근데 특히 이제 좀 실적주들 숫자가 분명한 종목들은 시차를 두고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도 좀 분산해서 적당히 좀 담아두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